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보면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리 내릴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고, 반면에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도 있었는데 두 가지 다 되는 재료였거든요. 근데 일단 이제 금리가 내려갈 수 있겠구나, 이런 쪽으로 좀 시장이 반응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걱정했던 게 이제 테슬라와 엔비디아 주가 하락하면서 빅테크가 깨지는 건가, 이런 걱정을 했는데 중요한 지지선에 돌렸다라는 점, 그리고 뭐 지수 자체가 이제 홀짝홀짝 움직이는데 어제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올라가는 타이밍이었다. 그래서 장중 내내 비교적 플러스권 유지했고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것도 나름대로 일관성이에요.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 게임주와 엔터주를 비롯해서 이제 몇몇 어떤 종목 수가 많은 종목군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강세 보이는 종목들이 이제 등장을 해주면서 이런 종목들이 순환 돈다라면 뭐 심리도 괜찮은 거지,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뭐 내용 보면 미국의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올수록 시장의 반응은 괜찮죠. 그러니까 구인 건수가 873만 나왔는데 예상이 930만이었거든요. 그리고 1인당 일자리 비율도 1.34배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퇴사율인데, 이건 퇴사율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이제 회사 그만두겠어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직률로 봐도 돼요. 근데 이직률이 왜 중요하냐면 다른 데서 월급을 더 많이 준다라고 하니까 옮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수치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거는 월급을 더 많이 줄 테니 일로 넘어와, 이런 어떤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고용시장이 식고 있다. 임금 상승률 압박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인당 일자리 비율도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고용이 식으면, 그렇다고 뭐 1인당 일자리가 1 이하로 내려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고용이 식고 있다. 그러면은 금리 정말 내릴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제기가 되면서 시장이 좀 빠졌었는데, 이런 우려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이 좀 됐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국에서 걱정했던 종목들인데, 테슬라가 오늘 51선에서 튕겨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판매량이 중국에서 증가했다더라, 이런 내용 가지고 올라가면서 초반에 2차 전지주들이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오늘 또 51선에서 튕겨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장 초반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일부 그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반등을 하는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줬죠. 뭐 장 초반 이후에는 뭐 다른 종목군들이 지수를 주도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증시에 영향을 주는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여주면서 또 초반 흐름을 또 괜찮게 만들어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 뉴스를 비롯해서 여러 뉴스들도 나왔는데, 오늘 엔터주가 되게 강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블랙핑크 완전체, 그러니까 4명 전원이 YG와 재계약했다더라, 이러면서 이제 YG가 장 초반에부터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그 비트코인이 가파르게 올라간다, 이 내용은 뭐 게임주가 되게 많은 재료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게임주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로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비트코인 관련된 가상화폐 관련돼서 뭐 좀 뭐 또 연결고리가 있어서 게임주들이 올라가는데 여러 이유 중에 하나로 작동을 했죠. 그래서 각각 업종을 움직일 수 있는, 뭐 투신사들도, 창투사들이죠. 좀 창투사들도 주가가 올라갔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아침에 제가 조금 걱정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하락을 하면 홍콩 ELS 문제가 또 터질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 보면 과거에 이제 중국의 신용등급 이슈가 있었을 때 증시가 어떻게 됐나. 그러니까 2013년도에는 증시가 빠졌지만 2016년, 2017년에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무디스가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있는 가운데 S&P하고 피치는 중국의 신용등급과 전망도 다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걱정은 그냥 무디스가 기분 나빠서 저런 건가? 그래서 일단 확대되지 않고 진정이 됐죠. 그래서 오늘 걱정했던 요인들이 완화가 되고 개별 종목들별로 호재거리가 나오면서 이제 상승 종목수가 많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별로 보면 제가 이 시소를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으로 상징이 되는 2차 전지주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반대쪽에 있는 업종, 근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게임 업종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건데, 어쨌든 반대쪽에 있는 업종이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제약주가 움직였고 오늘은 이제 엔터주가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게임주도 올라갔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주초에 합산 거래 대금이 3조 원까지 나왔었는데 에코프로 BM이 4,300억, 에코프로가 2,500억 정도, 그러니까 합산이 7천억밖에 안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에코프로 BM이 5천억 밑으로 좀 떨어져야 된다,
이제 그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이 되면서 또 상승 종목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수가 오늘은 올라가는 게 뻔한 날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퐁당퐁당 움직이고 있잖아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11월 27일 종가가 2495였거든요. 오늘 종가가 2495예요. 근데 이거를 퐁당퐁당 만들 때 어떤 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냐면 금융투자의 매매, 금융투자 매매가 퐁당퐁당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융투자 매매도 어떤 걸 영향을 받느냐? 외국인들의 선물이 퐁당퐁당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가 그냥 가둬놓고 의미 없는 등락이 반복되고 그 안에서 종목별 순환매가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보면 이건 어떤 데이터냐면, 그러니까 그 연속해서 1% 미만의 등락만 반복되는 연속 날짜 수. 근데 지금 12일 연속해서 S&P 500 지수가 1% 이하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금융시장 전체가 어떤 의미, 오르락간다 내려간다 이렇게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그냥 좀 조심스럽게 눈치 보는 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뭐 하루하루 올라간다 내려간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엄청나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종목별 어떤 스토리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오늘 매도를 했는데 매수가 많이 줄은 순매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강도가 특별히 강했다라기보다는 매수를 되게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순매수 1위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400억밖에 안 돼요. 보통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시장 매매할 때는 순매수 1, 2위 정도는 적어도 1000억대 넘어가는 매수가 나와야 되는데 1, 2위가 각각 400억 정도 되는데 3위가 100억이고 4위가 80억 단위로 떨어지잖아요. 오늘 외국인들이 별로 참여 안 한 거죠. 어쨌든 삼성전자 사고, 로봇주 사고, 자동차 사고. 근데 매도 쪽에 보면 이제 2차 전지 부류의 종목군들을 이제 코스피에서는 이제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기관은 오늘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였기 때문에 이제 대형주 쪽이 오른쪽에 가 있죠. 삼성전자 매수, 네이버 카카오 계속 이제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 쪽을 보면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잖아요. 오늘 YG엔터라든가 뭐 아프리카 TV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매도가 좀 눈에 띄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는 이제 제주반도체는 좀 많이 오른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뭐 요런 류의 어떤 기업들을 비롯해서 잘 보면 이제 반도체 쪽이 역시 또 오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이런 쪽 종목 골라서 담는 느낌이 좀 있는데 뭐 HPSP라든가 두산테스나라든가 하나머트리얼즈, 동진세미캠, 유진테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2차 전지주들도 좀 부분적으로는 좀 선별적으로 골라 담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었죠. 그다음에 기관은 뭐 오늘 엔터 보시면 뭐 LNF 이런 이제 2차 전지주도 사고 엔터도 사고, 그러니까 2차 전지와 엔터주 쪽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공을 들이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인 게 기관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 짚어보면 지금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걸 주목할 거냐,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게 경기가 나빠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부터는 금리 내려가는 게 어떤 이유로 내려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돼서 내려가면 베스트. 근데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빠지면 워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가 충돌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가늠은, 그러니까 뭐 일단 기본적으로 그 러셀 리턴이 좀 움직여지는,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 미국에서 빅테크만 오르고 러셀 리턴은 부진했거든요. 근데 러셀 리턴이 너무 심하게 빠지지 않는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기 우려가 메인 이슈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거 좀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51선에서 이제 반등한 이제 낙폭이 제법 만들어졌던 빅테크, 그러니까 테슬라하고 이제 엔비디아인데 51선에서 한 번 반등했다가 도로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추이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아직 존재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최고치 부근이긴 한데, 근데 거기서 힘있게 돌파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냥 제가 이런 모드를 항상 동네 바보용 모드라고 표현을 드리는데, 삼성전자가 어떤 힘을 좀 써줘야 되는데, 아마 다음 주,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지표 보고 FOMC 회의 전후에서 어느 정도,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내년에 금리 내리는 게 유력하겠구나. 그럼 실적 턴이 되는 환경이 확실하겠구나. 뭐 하여튼 이런 류의 어떤 재료가 나오게 되면 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제 다음 주에 증시가 좀 변곡점이 생길 것 같은데, 어쨌든 삼성전자 그래도 그 사이에 외국인들이 버텨주는지, 그 다음에 오늘 뭐 특징적인 종목군들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인데, 2차 전지는 종목들별로 갈렸죠. 에코프로, 이외의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좀 다른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좀 긍정적인 거 말고 좀 조심스러운 것도 하나 우리가 살펴두자 이런 취지인데 미국 우리나라 이제 총선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그 1년 전에는 증시가 대체로 올랐거든요. 그런데 선거 당해는 코스닥이 빠졌어요. 2020년만 올라가고 그 전까지는 내리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꼭 선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2000년도 이제 IT 뭐 버블 이슈가 있었을 때고 2008년도, 2004년도는 뭐 또 그렇고 이제 2008년도는 금융위기 이제 터졌을 때라서 또 그런 특성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요런이었던 2020년도 올라간 거는 적어도 코로나 이후의 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조금 뭐 선거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애매하긴 한데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 선거 자금이 뭐 어떻게 뭐 이런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코스닥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점도 이제 조금은 연말에 사는 게 맞나 이런 어떤 신중함을 유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우연인지는 몰라도 이런 데이터도 있었다. 그러니까 뭐 좀 이런저런 데이터들을 뭐 좋은 거 나쁜 거 제가 교차로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 뭐 그런 걸로 한번 좀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거 반대되는 데이터들도 있거든요. 그건 또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